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 뭐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술을 마셨을 때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는 조금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 뇌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생물학적인 요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려면 우리가 뇌의 기전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뇌에는 보상회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발견이 됐냐 하면 1954년도에 캐나다 맥길 대학의 그 제임스 올즈와 피터 밀러 교수라는 사람이 전기 자극을 가지고 쥐에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디를 딱 이렇게 전기 자극을 주니까 이 쥐들이 미친 듯이 레벨을 누르지 않아도 본인들이 레벨을 밟아서 죽을 때까지 레벨을 밟고 결국에는 전기 자극에 스스로 노출되어 사망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것을 연구를 하다 보니 그게 쾌락을 자극하는 보상회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인간에겐 누구나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극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를 통해서 칭찬이나 인정을 받거나 또는 목표를 성취했을 때, 그리고 또는 사랑과 관심을 받을 때 도파민을 분비해서 행복감과 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칭찬과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들자면 연초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연초에 목표를 세워서 계획대로 하루에 30분씩 매일매일 운동을 해서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서 계획대로 뭐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그러면 굉장히 자신만의 뿌듯함을 느끼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굉장히 행복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보상회로가 활성화되어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그 행동을 반복해서 더 잘하고 싶어지는 이런 어떤 행동의 강화가 일어나도록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연 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인간의 보상 중추가 느끼는 게 자연 보상에서만 느끼는 것 뿐이 아니라 인위적 보상이라는 거에서도 쾌감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술, 담배, 마약과 같은 약물 이런 것들이 인위적 보상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인위적 보상인 술이나 담배, 뭐 약물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자연 보상보다 두 배에서 10배의 많은 양의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효과도 훨씬 더 오래 지속되어서 자연 보상이 주는 행복감에서는 더 이상 더 즐거움을 맛보기가 어렵고 자연 보상에서 주는 행복은 밋밋하고 무감각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알코올이나 약물 등을 사용해서 너무 많은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우리 뇌는 도파민을 적게 생산하거나 도파민과 결합하는 도파민 수용체의 수를 줄여서 압도적으로 증가한 도파민의 양을 조절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결과 알코올을 지속 사용한 사람의 보상회로에 도파민의 영향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져서 더 이상 전과 동일한 양으로는 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뇌는 점점 더 많은 양의 도파민이 필요해서 알코올을 점점 더 많이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결국에는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알코올 사용 초기와 같은 정도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양의 알코올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내성이라고 합니다. 더 많이, 더 자주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술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빠져들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독으로 발전하게 되면 자연 보상이 주던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없게 되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삶이 밋밋하고 생기가 없어지고, 그리고 우울하고 삶의 의미가 상실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결국엔 우울과 기타 정신병적 증상들을 야기하게 하는 이런 2차 중독의 문제, 2차의 정신병적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시기로 예. 인위적인 보상이 자연 보상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도 오래 간다고 하셨는데, 근데 아예 인위적인 보상을 아예 살아가면서 차단할 수는 없잖아요. 자연 보상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하나, 네. 인위적인 보상을 계속적으로 선택하는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는 뭔가가 있는가? 저는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알코올뿐이 아니라 마약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판매에 대한 부분에 어떤 소비를 위한 광고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음주에 대한 폐해를 알리는 공익 광고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위적 보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사회적인 어떤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고, 문화적 역동이 계속 바뀌면서 새로운 신문물이 들어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극적인 것들을 원하는 이런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발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비문화 차원에서 어떤 그 알코올 판매량도 그 주류협회나 이런 곳에서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한 전략들을 내세우고, 개인이 그것을 스스로 알아서 조절하게 놔두는 것은 국가가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알코올 중독, 즉 인위적인 보상을 받게 하는 걸 권장할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보상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폐해가 되는 것들을 공익 광고를 통해서 더욱더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국가적 차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술을 사서 마시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거의 60에서 70%가 세금입니다. 술값에. 그러면 그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술을 마셔서 개인이 피해를 본 거에 대한 보상 차원의 치료재활기금이라는 것이 전혀 책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노력 중에 있지만 앞으로 어떤 중독관리법 이런 것들을 가칭이지만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국가적으로 중독 물질, 즉 인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물질에서 개인을 좀 보호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좀 마련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첫째, 우선 음주를 촉진하는 흔한 허용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술을 조절할 자신이 있다. 단지 약간만 마시는 것은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 잔 먹고 푹 자는 것이 집중력을 높여서 일의 능률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안 마시고 스트레스 받느니 차라리 마시고 편안하게 살란다. 등등 이러한 잘못된 신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둘째, 조절 음주를 유혹하는 다양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딱 한 잔만 마시자. 오늘만 마시고 내일부터는 술을 끊을 거야. 그리고 소주보다는 맥주로 바꿨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그리고 한동안 안 마셨으니까 이제는 마셔도 좀 조절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리고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나는 술을 끊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딱 한 잔의 술도 독입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 즉 AA 모임의 슬로건 중에 첫 잔을 피하자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경우에 딱 한 잔만 마셔도 바로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습관들을 버리고 회복 프로그램에 나오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혹 내가 중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미 당신은 중독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